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 하나 박살낼 이유가 생겼다는 걸요. 저는 윤설인입니다. 올해로 남편 박윤호와 결혼한 지 32해째를 맞이했고 그동안 우리는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참 따뜻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남편은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한동안 무료한 날들을 보내다가 우연히 해오름 시립도서관 안내직 채용 공고를 보고는 설이나 나 책 좋아하잖아. 한번 해볼까? 라며 환한 얼굴로 지원서를 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 남편은 새로 산 명찰을 옷깃에 달고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잡으며 오늘부터 나도 도서관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대견하던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은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날까 하며 설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 퇴근 후에는 오늘 초등학생 꼬마가 공룡책 찾아달래서 한참 찾았어. 또는 어르신 한 분이 옛날 시집 읽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직접 골라드렸지라는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저는 남편이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을 찾은 거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나이 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은아, 새로 부임한 해오름 도서관 문화위원장이었는데 처음 부임 인사를 하러 왔을 때만 해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도서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고 남편은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정한 본 모습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은아가 부임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오늘 위원장님이 내가 의자에 기댄 걸 보고 근무 태만이라고 하시더라며 어색하게 웃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첫날이라 긴장하신 거겠지.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며칠 뒤에는 점심시간도 7분 이내로 끝내래 시민들이 기다린다고라는 말을 하더니 또 며칠 뒤에는 책 정리할 때 손이 느리다고 지적받았어라며 점점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설이나 나 혹시 내가 일을 못하는 걸까? 라고 물었고 그 떨리는 목소리와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남의 것 하나 건드릴 줄 모르고 항상 먼저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위원장님이시잖아.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나 봐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내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는데 바로 귀중서고 자료 분실 사건이 터진 것이었고 조은아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남편을 대중 앞에 세워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서관 한복판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비웃는 조은아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더는 당하지 않게 할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남편이 도서관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고, 평소 밝고 유쾌하던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잠결에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라며 헛소리를 하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안해 설이나, 내가 너무 한심하지?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속삭였지만 남편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은하는 남편에게 잠정 사과문을 쓰라고 강요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요구했으며, 남편은 그 서류들을 집에 가져와서는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설이나, 나 이거 써야 할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저는 차라리 싸우라고, 억울하면 맞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니 그런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조은하는 또다시 남편을 불러 도서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윤호 씨, 인정하면 다 편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라며 비웃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와 표정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입술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 거의 마시지 않던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설이나, 나 정말 아니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나를 도둑으로 볼 텐데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고,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일찍 해오름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서고 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그날의 대출 기록과 출입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는데, 분실되었다는 귀중 자료가 마지막으로 대출된 날짜와 실제 없어진 날짜 사이에 묘한 공백이 있었고, 출입 기록부에는 남편의 서명만 유독 흐릿하게 찍혀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의 서명은 모두 또렷한데 유독 남편 것만 마치 복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는 이건 분명 뭔가 조작된 거야, 누군가 일부러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속 그 기록들을 되새기며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10년 전쯤 무료 야학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자였던 신지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시청 감사팀에서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훤칠하게 자란 지우가 서 있었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서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는데, 남편은 지우를 알아보고는 지우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라며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선생님, 제가 검정고시 포기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제 손 잡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지우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이후 저와 지우는 매일 저녁 조용히 만나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시청 감사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일들이 지우의 도움으로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도서관 내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우가 정식 절차를 밟아 열람 허가를 받아 함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의 영상이 통째로 잘려 있었고 그것도 하필이면 귀중 서고가 찍히는 카메라의 영상만 선택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거예요. 라고 지우가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이건 계획된 일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출입카드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도서관에서는 귀중 서고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직원 출입카드를 찍게 되어 있었고 그 기록은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IT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로그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27분 조은하 위원장의 출입카드가 귀중서고 출입구에서 찍혔고 그 시각은 정확히 CCTV 영상이 삭제된 시간대 한가운데였습니다. 조은하는 그날 도서관 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서고에 들렀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시간에 무슨 자료를 찾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사 준비라면 당연히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 조 위원장은 혼자 서고에 들어갔어요. 라고 지우가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 사람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었고 지우는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정황을 모아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조 위원장은 빠져나갈 겁니다. 그 사라진 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도대체 그 책이 지금 어디 있을까 하는 막막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기보다는 대박입니다. 라며 말을 이었고 저는 급히 남편과 함께 지우가 있는 시청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우리를 보자마자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도서관 물품 관리 시스템을 뒤지다가 발견한 건데 사라진 책의 바코드 번호가 다른 곳에서 발견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은하 위원장이 신청한 개인 연구자료 반입박스의 송장 번호와 내용물 목록이 떠 있었고 그 목록 안에 바로 그 사라진 귀중 자료의 바코드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 위원장이 귀중 서고에서 책을 빼내서 자기 개인 연구 자료인 것처럼 위장해서 반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는 지금 조 위원장 차량에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우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기쁨이 밀려왔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정말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네, 선생님, 이건 분실이 아닙니다. 계획된 절도이자 증거 조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당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확실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찾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조은아가 직접 기자들을 불러 해오름 도서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조은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도서관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직원을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자랑스럽게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간담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고, 도서관 회의실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시의원, 도서관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으며, 조은아는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우리 도서관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는데, 저는 뒤쪽 좌석에 남편과 함께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곧 그 자신감이 무너질 거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은아의 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신지우가 시청 감사팀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는데, 지우는 조용히 단상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정중하게 요청했고, 조은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무슨 일입니까? 보시다시피 중요한 간담회 중인데요 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받았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말을 이어갔는데, 지난달 발생한 귀중서고 자료 분실 사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윤호 안내직원이 책임을 지고 사과했던 그 사건에 대해 시청 감사팀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 삭제 기록, 출입카드 로그, 그리고 조은아의 개인 연구 자료 반입 박스 송장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귀중서고 CCTV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바로 그 시간대인 오후 3시 27분에 조은아 위원장의 출입카드가 서고 출입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지우가 설명하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은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실되었다고 신고된 귀중 자료의 바코드 번호가 조은아 위원장이 신청한 개인 연구 자료 반입 박스 목록에서 발견되었고, 오늘 아침 시청 감사팀은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조 위원장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트렁크에서 해당 자료를 발견했습니다라며 실제 압수한 책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고,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은아는 벌떡 일어서며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연구를 위해 잠시 빌렸을 뿐이고라고 변명을 시도했지만, 지우는 차갑게 잠시 빌린 거라면 왜 대출 기록에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왜 CCTV를 삭제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죄 없는 박윤호 직원을 범인으로 몰아 무릎까지 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박했고,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은아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이나 정말 끝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응,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조은아 위원장님, 시청 감사팀은 정식으로 조사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박윤호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으며,
조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조은아가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걸 오늘 확인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는데 조은아는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었고 시청과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고 도서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남편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일어나 설이나 오늘 출근하려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도서관에 도착하자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윤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부터 윤호 씨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자주 찾는 어르신 한 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윤호 씨 억울했잖아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신지우가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무거운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왔고 남편은 지우를 보자마자 지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억울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10년 전 그 겨울, 제가 검정고시 준비를 포기하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고 지우야,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끝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란다라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평생 얼마나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그때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라고 말하며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우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도서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설이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약해서 당신까지 고생시켰지라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평생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당신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지우 같은 좋은 사람도 있고 당신처럼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맞아. 우리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 직원들과 자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모여 남편의 복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윤호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도서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저는 이 도서관이 정말 좋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밝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겨냈구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섰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설이나 사랑해.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나도 사랑해.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라고 대답하며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매일 수많은 책들이 대출되고 반납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찾은 것은 책이 아니라 남편의 존엄이었고 그 존엄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 우리 곁에 돌아왔구나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실물 존중, 그 주인은 마침내 다시 찾아갔고 우리의 인생도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궤도로 돌아왔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 소중한 일상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